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변압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변압기의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전압 변동률이 나오죠.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전압 변동률은 발전기에서 계산했던 건데요. 그쵸? 발전기에서 발전되는 기전력과 부하에 걸리는 전압 사이에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본 거였잖아요. 근데 변압기도 보시면은요. 변압기도 2차 측에 뭘 달아요? 요렇게 부하를 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이 있을 것이고 요 부하에 걸리는 단자전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2차 측에 유기되는 기전력과 2차 측의 부하에 걸리는 전압 사이의 차이를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2차 측의 부하를 다 달았을 때 걸리는 전압분에 2차 측의 부하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 이게 유도 기전력이죠. 2차 측 기전력 마이너스 2차 측 전격 전압 곱하기 100%한 게 바로 전압 변동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측 기준으로 우리가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는 거고요. 더 별표 2개. 변압기는요.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등가 회로를 2차 측만 그려볼게요. 2차 측 기전력이 끼고 2차 측 권선 저항, 2차 측 권선 리액턴스, 그리고 부하가 이렇게 붙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전류가 흘러서 부하한테 들어가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2차 측 전압이 될 건데 이 2차 측 전류가 리액턴스를 만나면 여기서 전압이 한번 뿍 하고 떨어지죠. 이렇게 써볼까요? 또 권선 저항을 또 전류가 만나면 여기서 또 한번 뿍 하고 떨어질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전압 강하. 그러면 각각의 리액턴스 저항에서 뚝 떨어지는 전압 강하율이 얼만큼 되는지로 계산한 게 바로 잽니다. 자,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2는 P가 의미하는 게요. 얘가 퍼센트 저항 강하야. 다시 말해서 요 전류가 저항을 만나면서 뚝 떨어지는 전압 강하율을 말해요. 그래서 P 곱하기 영률. 영률은 유효율, 전체 성분 중에서 유효분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래서 유효분 중에서 곱하기 저항 강하율 플러스 Q. Q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율입니다. 리액턴스를 지나가면서 뚝 떨어지는 전압 강하 비율, 이걸 Q. 그 다음에 무효율이죠. 전체 성분 중에서 무효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러니까 전체 무효분 중에서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율. 전체 유효분 중에서 저항 강하율. 이걸 각각을 구한 다음에 더한 거예요. 이게 뭐야? 전체 전압 변동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다음 거는요. 우리가 개념. 이게 뭘 의미하는지만 알고 넘어가면 돼. 자, 첫 번째가 임피던스 전압이에요. 임피던스에서 걸리는 전압? 그게 뭐야? 임피던스에서 뚝 떨어지는 전압 강하를 말하는데 얘는 2차 측만 보는 게 아니고 1, 2차 전체 임피던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압기에서 생기는 전체 전압 강하를 말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전압 강하분은요. 전류가 정확하게 말하면 부하를 다 달았을 때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야. 그걸 1차 측 전격 전류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흘렀을 때 1, 2차 임피던스를 통과할 때 그때 생기는 전압 강하를 의미하고요. 임피던스 와트야. 와트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유효 전력. 임피던스에서 걸리는 유효 전력. 누구한테 걸리는 거예요? R 성분. 권선 저항에서 걸리는 와트죠. 권선 저항에서 걸리는 소비 전력. 권선 저항에서 나오는 전력은 우리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열 손실이죠. 그래서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권선 저항에서 생기는 손실을 말해요. 동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와트는 동손. 임피던스 전압은 전체 전압 강하를 의미한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변압기의 효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변압기의 효율에 대해서 하려면 우리가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입력과 출력을 측정해서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 하는 방법. 이게 실측 효율이고요. 두 번째,
규약 효율이죠. 규약 효율이 뭐라 그랬어? 손실 가지고 계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실이 뭐가 있는지부터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부하를 달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나오는 손실. 거의 대부분이 다 뭐라 그랬어요? 철손. 철손의 종류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기계손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변압기는 회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손이 없습니다. 대신 이것도 계산하기 애매하네. 그죠? 있긴 있는데 계산하기 애매하네. 효유 부하손. 선생님 얘는 이름이 부하손인데요? 아니요. 이때 이제 무부하손에서의 표유 부하손이란 여자 전류 때문에 생기는 열 손실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부하손이 있었죠? 부하를 달고 많이 다냐 적게 다냐에 따라서도 또 손실이 달라지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동손이 있죠. 그쵸? 그래서 동손은 부하 전류가 건선 저항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열 손실을 말한다. 자, 둥둥 떠다니는 애. 계산하기 애매하지만 있긴 있는 애. 효유 부하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근데 이제 손실에서는요. 우리가 크게 철손과 동손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변압기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대표적인 두 녀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효율을 계산한답니다. 실측 효율, 실제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효율은 어떻게 계산해?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고 규약 효율은 손실을 가지고 하는데 입력 중심이냐 출력 중심이냐를 봐야죠. 자, 변압기도 결국에는 2차 측에 뭘 달았어? 부하 달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압이 변성돼서 나오죠. 그걸 우리가 쓰는 거잖아. 얘는 출력 중심이야. 그래서 입력을 출력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죠.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100. 이게 바로 규약 효율이다. 누구? 변압기. 정리하면 변압기와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출력 중심이다.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100인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렇다면 내가 최대 효율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때 지켜야 될 조건은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원래 우리가 직육했을 때는 무슨 조건이었냐면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변압기는 무부하손의 대부분이 누구야? 철손이잖아. 부하손의 대부분이 뭐야? 동손이잖아. 그래서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네 번째. 변압기의 결선. 우리가 쓰고 있는 전압은 삼상교류 전압, 교류 전류를 쓰고 있죠. 그래서 삼상결선을 해요. 삼상결선의 종류에는 크게 Y결선과 델타결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전기 이론 시간에 이미 얘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자, Y결선의 특징은 상에 흐르는 전류가 선에 흐르는 전류와 같다. 여기서 상이라 함은 변압기 내부를 말하는 거죠. 변압기 외부를 말하는 겁니다. 변압기 전압, 상 전압이 외부에 걸리는 전압보다 작습니다. 몇 분의 몇 배? 루트 3분의 1배 작습니다. 델타 결선은요, 전류죠. 상에 흐르는 전류는 선에 흐르는 전류와 다르지요. 그쵸? 달라. 선에 흐르는 전류가 더 클 거야. 몇 배? 루트 3배. 근데 변압기 상에 걸리는 전압이나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같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기기에서는 이런 숫자적인 특징 말고요. 다른 특징을 더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번. Y 결선이야. 1차 측도 Y 결선, 2차 측도 Y 결선. 이거예요. 1, 2차 전압에 위상차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봐봐요. 제가 여기 1차 측 Y야. 2차 측도 Y야. 1차 측, 2차 측 건수비는 1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100 루트 3볼트를 걸어줬어요. 그러면 상에 걸리는 전압은 선에 걸리는 전압보다 작죠? 몇 배? 루트 3분의 1배 작아. 크기는 100볼트. 위상은요? 위상은 얘가 30도 앞서요. 성간이. 그러니까 상은 30도 뒤지는 전압이 이렇게 걸릴 거라고.
근데 권수비가 1이니까 2차 측에도 똑같이 100의 위상이 30도 뒤지는 전압이 이렇게 발생할 거고요. 자, 근데 요게 선간으로 나가게 되면 선간이 30도 앞선다 그랬죠. 플러스 30도 해봐요. 0도 되죠. 그러면서 크기는 루트 300 크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위상차가 전원 측과 부하 측의 위상차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선법이 같으면 1, 2차 사이의 위상차는 없습니다. 자, 특징이죠?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있으니까 이상 전압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할 수 있고요. 이 변압기 내부 전압이 외부 걸리는 전압보다 루트 3분의 1배 작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압이 작으니까 절연이 좀 쉬워. 이런 말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단점이야. 이상 전압이 꼈어. 그래가지고 3고조파 전류가 흘러. 근데 3고조파 전류가 어디로 나가? 접지로 나가. 그래서 기전력의 파형은 정연파를 유지하긴 하는데 접지선을 통해 흐르는 고조파 전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주예요. 전봇대. 여기 변압기 있지. 여기가 1차 측, 여기가 2차 측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접지를 할 거란 말이야. 중성점을 잡아서 접지가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 밑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막 약전류선이라고 하죠. 통신선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3고조파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 고조파 자속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게 얘를 방해한다고요. 그게 무슨 장애? 통신선 유도장애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중성점 접지를 했을 때 3고조파가 접지선을 향해서 내려가면 그때 통신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래서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으면 기전력의 외형이 생겨버려요. 이 단점이지. 그래서 3고조파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Y결선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송배전 선로에서는요, YY 결선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출 문제에서도 나와요. 송배전 선로에 잘 사용하지 않는 결선법이 뭐냐고. YY 결선 안 해요. 자, 이번엔 델타 결선을 볼게요. 델타는 역시나 결선법이 같기 때문에 위상차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상전류는 선전류보다 루트 3분의 1배 작죠? 그러니까 선전류로 흐르는 게 루트 3배 크다고요. 자, 얘는요. 델타죠. 델타의 특징은요. 3고조파가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변압기 내부에서 빙글빙글 돌아. 그러니까 외부에 뭐 해? 부하 이렇게 달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로 가는 전압, 유도되는 기전력에는 외형이 안 생겨요. 그래서 기전력은 순수한 정연파를 유지하고요. 자, 똑같아. 3고조파 전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내부에서만 빙글빙글 순환하죠. 그러니까 유도장애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3고조파에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접지를 못하지. 비접지 방식이니까 이상전압이나 지락사고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요. 그쵸? 그 다음에 성간전압하고 상전압도 같아. 그러니까 뭐 하나 절연이 좀 쉬운 곳이 없어. 예,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볼까요? Y 델타 결선이에요. 얘는 Y 결선의 장점과 델타 결선의 장점이 다 합쳐졌다. 중성점을 접지할 수도 있고, 그쵸? 3고조파 전류, 3고조파에 의한 통신장애도 이제 우리가 방지할 수 있고, 단 Y 델타는 결선법이 같지 않죠. 그쵸? 한번 해볼까요? Y 결선, 1차 측 Y 결선 했고요. 2차 측에 델타 결선을 했고요. 권수비는 1이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에 전원 측에 100루트 3볼트를 이렇게 걸어줘 볼까요? 요렇게요. 그러면 상전압이 얼마가 걸려? Y결선은 성간이 상보다 루트 3배 크지? 그러니까 상은 루트 3분의 1배 작잖아. 크기는 100볼트. 자, 위상도 30도 뒤지죠? 권수비니까 요 상에 똑같이 걸려요. 100에 30도 뒤진 전압이 걸려. 자, 근데 외부로 나가는 요 부하에 걸리는 요 전압 어떻게 돼요? 크기 똑같아요. 위상도 같아요. 결국에 처음에 넣어준 전원 전압보다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위상이 30도 뒤지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결선법이 서로 다를 때는 항상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Y 델타 결선이던
델타 Y 결선이든 둘 사이에는 항상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처음에 내가 100루트 3볼트를 걸어줬잖아요. 전원 측에. 근데 부하 측에는 얼마만 걸렸어? 100볼트만 걸렸어. 크기만 봐봐요. 어때요? 떨어졌죠. 그래서 Y 델타 결선을 하면 전압을 떨어뜨리는 강압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강압용. 자, 반대로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델타 Y도 한번 볼까요? 1차 측의 델타고요. 2차 측이 Y야.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고요. 자, 여기에 제가 100볼트의 전압을 걸어줄 겁니다. 전원 측. 그러면 상도 똑같이 100볼트의 전압이 걸릴 거고 권수비는 여전히 1입니다. 그러니까 요 상에 걸리는 2차 측 상에 걸리는 전압도 100볼트. 그러면 부하 선 간에 걸리는 전압은 Y 결선이니까 크기가 몇 배 커져? 루트 3배 커져. 위상은 30도 앞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위상은 30도 차이 나면서 크기는 커졌죠. 여기다 하나 더 써볼까요? 델타 Y 결선은 무슨 용이다? 승압용이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VV 결선이 나와요. VV 결선은요. 얘는 원래 델타 결선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이 고장이 나면 V 결선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V 결선 하면은요. 니은을 보셔야 돼요. 정상 델타 결선의 세 변압기 중 한 대가 고장이 나도 괜찮아. 나머지 두 대로 VV 결선 구성해서 수용가, 우리 집으로 삼상 전력을 그대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VV 결선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아니, 델타 결선했을 때도 삼상전력, V 결선했을 때도 삼상전력. 그럼 그 둘의 출력이 같은 건가요? 아니죠. 다르겠잖아. 그거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V 결선으로 삼상전력을 수용가에 주게 되면 그때 출력, V 결선의 출력이란 뜻이에요. 얘는 어떻게 되냐? 삼상이 루트 3배만큼 나온대. 선생님, 그러면 고장 안 났을 때 델타는요? 3상이니까 3P, 한 상당 P니까 PPP, 3P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V 결선의 출력을 물어봅니다. 루트 3P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럼 고장 전과 후를 비율을 비교해 볼 거 아니야. 고장 전에는 전력이 얼마 들어가다가 고장 후에는 전력이 얼마 들어갔어. 그러면 이 둘의 출력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봐요. 그게 바로 리을입니다. 얘를 우리가 출력 비라고 할 건데 정상 결선 출력 기준으로 봤을 때 V 결선의 출력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3P분의 루트 3P죠? 0.577. 퍼센트지로 말하면 57.7%.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아, 고장 전보다 고장 후에 57.7%의 전력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 더. V 결선은 변압기 몇 대예요? 2대죠. 그러면 2대로 해서 나오는 전력과 그걸 V 결선했을 때 나오는 전력, 출력이 또 어떻게 다른지를 본 거예요. 그게 디귿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용률이라고 할 겁니다. 2대에서 나오는 거니까 2P, V 결선하면 루트 3P. 이거 계산하면 얼마? 약 0.866. 다시 말하면 얘도 100%는 아니죠. 2대의 출력값보다는 좀 작게 나와. 87% 정도 나오죠? 그래도 삼상 전력을 주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V결선은 요 세 가지입니다. 정의, V결선의 출력, 출력비, 이용률. 요 세 개는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선법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델타 결선, Y 결선, V 결선뿐만 아니라 삼상교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삼상을 이상으로 변환하는 결선법도 있더라. 이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요새는 또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잖아요.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변압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스코트 결선을 의미합니다. 이거 다른 이름으로 T 결선이라고 해요. 마치 결선의 모습이 딱 T처럼 보이거든요. 그 다음이 우드 브릿지 결선입니다. 마지막 메이어 결선이에요. 그래서 스드메는 몇 상을?
삼상을 이상으로 변환시켜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다음 중 삼상을 이상으로 변환하는 결선법이 아닌 것,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엔 삼상을 육상으로 변환하는 결선법이 있대요. 되게 많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만 보고 갈게요. 4번, 5번. 육상 측의 부하가 수은 정류기일 때는 포크 결선을 씁니다. 근데 용량이 큰 수은 정류기 용 변압기 2차 측일 때는 육상 이중 성형 결선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했어요. 수은 정류기면 포크, 용량이 큰 수은 정류기면 육상 이중 성형 결선, 이렇게요. 그래서 이 두 개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변압기도 발전기와 비슷하죠. 수윤과 측에 전압을 변성해서 넣어주니까요. 그래서 이 변압기도 병렬 운전으로 전력 수요를 이제 보강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 그러려면 우리가 병렬 운전 시 지켜야 될 조건이 있더라. 첫 번째, 극성이 일치할 것. 자, 여기서 극성은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아니고요. 감극성이냐, 가극성이냐 하는 건데, 자, 이게 뭔지 볼게요. 1차 측에 전원 측 전압이 이런 파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2차 측에 유기돼서 걸리는 전압도 파형이 1차 측하고 동일한 거야. 그러면 이 파형 기준으로 여기가 100V를 넣어줬을 때 여기에 10V 플러스 10V가 이렇게 딱 걸리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1, 2차 권선에 연결해서 전압계를 달면 전압계는 전위차를 측정하는 기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V1 V2를 측정할 건데 플러스 100 마이너스 플러스 10이니까 90V가 측정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나오거든요. 얘는 반대죠. 그쵸? 밑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걸리는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100V, 여긴 반대죠. 마이너스 10V. 그러므로 둘의 차는 100V 마이너스 10이니까 110V가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 측과 파형이 일치하게 나타내는 이런 극성을 뺄 감자잖아요. 결국엔 전위가 빼지는 쪽이잖아. 그래서 감극성이고요. 얘는 결국에 더해지는 극성이죠. 그래서 더할 가자를 써서 가극성이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표준적으로 감극성을 씁니다. 거기까지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조건. 극성이 같아야 돼. 1차, 첫 번째 A 변압기 2차 측이 감극성이면 2차 측도 감극성이고,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2번, 권수비. 1차 전격 전압이 같으면 2차 전격 전압도 같겠죠? 2차 측의 부하가 되니까 결국에는 각각의 변압기 2차 측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야 돼. 다르면 순환 전류가 흐르겠죠. 둘의 전위 차만큼요. 그래서 1차 및 2차 측 전격 전압이 서로 다르면 순환 전류가 발생해서 손실 및 발열이 유발된다라고 하고요. 자, 세 번째. 저항과 리액턴스비가 같은 것이야. 왠지 알아요? 우리 위상차가 생겨도 전위차가 나오는 거랑 똑같다 그랬다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 위상 어떻게 구했어요? 위상은 아크 탄젠트 R분의 X로 구했어. 다시 말해서 이 R과 X,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다르잖아요? 위상이 달라져요. 위상차가 나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볼게요. 각 변압기 저항과 리액턴스 비가 같지 않으면 위상차가 생겨서 순환전류가 흐르게 되는 결론을 나올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전압 강하율이죠. 얼만큼 전압이 뚝 떨어지느냐 이거야. 그러면 전압 강하가 다르다는 건 한쪽의 저항 성분이 다른 한쪽의 저항 성분보다 크다는 뜻이 되잖아요. 자,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결국엔 우리 수용가로 가야 되는데 이 임피던스가 큰 곳으로 흘러요? 작은 곳으로 흘러요? 작은 곳으로 몽땅 흘러갈 거야. 그럼 변압기 둘 중에 한 대만 전류가 무진장 흐르게 되니까 얘 어떻게 돼요? 얘 힘들어져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다르면 부하로 흘러가는 전류가 한쪽에 쏠리게 되겠죠. 부하 분담이 불균형하게 되니까 과부하가 걸려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요. 첫 번째, 극성이 일치해야 되고요. 두 번째, 권수비 및 1, 2차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된다. 세 번째,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같아야 된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관련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송배전 계통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거. YY 결선이라 했어. 왜? 통신장애 발생, 상보조파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2번, 델타 Y래. 이거는 각각의 결선법이 서로 다름. 서로 다르면 무조건 위상차는 몇 도? 30도.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3번, 삼상전원에서 한 상의 고장 발생. 그럼 빨리 뭘 떠올려? V결선 떠올려. 그러면 이때 삼상 부하에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V결선이죠. 한 상이 고장났으니까 두 상밖에 없을 거잖아요. 자, 4번 문제 볼까요? 변압기 두 대를 V결선했을 때 이용률. 자, 몇 대를 가지고, 두 대를 가지고 V결선 할 거라 그랬잖아. 얘가 얼마? 86.6%. 정답 3번이고요. 자, 5번. 변압기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변압기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기계손 없다. 그랬잖아요. 자, 6번. 변압기 V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응급처치 방법 맞죠? 왜? 3상 하다가 한 상 고장나면 V결선 되는 거니까. 반상 변압기 두 대로도 3상 전력 공급합니다. 다만 출력이 좀 낮죠?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시설합니다. 자, 4번이 틀렸죠? 왜? 그 크기가 57.7% 차이 났어요. 정답은 4번이다. 자, 7번 보겠습니다. 효율이 가장 좋을 때는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 변압기에서는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라고 말할 수 있다. 자, 8번. 변압기 명판은요. 변압기 외함에 붙어있는 명판을 말해요. 그때 정격에 대한 설명이다. 변압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좀 이건 암기하고 넘어갈게요. 변압기 전격 출력. 전격 출력은 부하 측을 말하는 건 맞는데요. 부하가 우리가 회전하는 기기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는요. 킬로와트로 표현하지 않고요. 용량의 단위를 씁니다. 이 변압기 한 대의 용량값. 그게 뭐예요? P상 전력이죠. 그래서 볼트, 암페어로 표현해요. 정확하게는 킬로볼트 암페어가 전격 출력 단위가 됩니다. 자, 전격이니까 부하 측이니까 2차 측 기준이고요. 전격은 용량, 전류, 전압, 주파수 등으로 결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격이란 정해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 정상 작동 시 필요한 격, 그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틀렸어요. 자, 9번. 변압기를 운전하는 경우 특성의 악화, 온도 상승에 수반되는 수명의 저하, 기기의 소손 등의 이유 때문에 전격을 지켜야지. 근데 얘가 아니어도, 안 지켜도 될 전격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저항이 전격값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상 변압기에서 부하 역률, 코사인을 의미하죠. 역률이 0.8의 지상전류에서 전압 변동률이 4%가 나왔고요. 부하 역률이 100에서 100이라는 건 역률이 1일 때. 자, 이거 숨은 뜻이 뭔지 아세요? 무효율은 없다는 뜻이잖아. 왜? 유효분만 있으니까. 전압 변동률이 3이라고 한다. 그때 퍼센트 리액턴스가 얼마인가? 자, 보세요. 전압 변동률은 P코 Q사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걸 바로 들이내민 이유는 부하 역률을 줬기 때문에 역률을 가지고 전압 변동률을 얘기하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0.8일 때 볼까요? 0.8일 때 그때 전압 변동률이 얼마? 4%야. 나머지 값은 알 수 없는데 코사인이 0.8이면 사인 값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참고적입니다. 여기가 10일 때, 여기가 8일 때, 6일 때를 생각해봐. 우리가 이거를 세타, 빗변과 밑변의 사이각을 세타, 위상차라고 하면요. 코사인 세타가 0.8이 나오죠. 그럼 자동적으로 사인 세타는 얼마가 나와? 0.6이야. 그래서 0.8이다? 아, 사인 세타는 무조건 0.6이구나. 요 기본값을 우리가 외우고 가면 너무 편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뭐였어요? 부하 역률이 1일 때. 그럼 얘도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P, 코, Q 싸니까. 자, 1일 때가 3이야. 3일 때 P 곱하기 1 플러스 Q 곱하기 빵이죠. 사인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 구했네요. P 값이 얼마? 3.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3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미지수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Q 값이 나오죠. 얼마? 2.7이요. 이게 바로 P, 코, Q쌀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자, 11번 문제도 전압 변동률 관련 문제예요. 2차 측 무부하 전압이 240, 전격 시 2차 단자 전압은 230.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전격 분의 무부하 시 마이너스 전격 곱하기 100이다. 이거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요 4.35가 나오네요. 정답은 1번이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 결선도를 보고 알맞은 사항은, 자, 얘는요 A상, B상, C상, 3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류의 흐름에 따라 여기서 뭐가 나와? 자속이 나와. 그러니까 얘가 뭐야? 극이란 뜻이야. 1극, 2극, 3극, 4극이네요. 그쵸? 그래서 4극이구나. 자, 그리고 보세요. 맨 밑에서 각각의 극에서 나오는 게 한 점으로 묶였어. 이게 무슨 점? 중성점. 그러니까 얘는 뭐야? Y결선인 거예요.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13번 볼게요. 반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경우 부하 전류의 분담은, 자, 병렬 운전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 왜? 임피던스가 큰 곳으로는 전류가 조금만 흐르고 임피던스가 작은 곳으로 몽땅 흐를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4번이죠?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은 변압기의 특성을 정리하고 관련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도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틀린 문제는 반드시 오답 정리. 네,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